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제 암이나 심장병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두려운 병들이지만 제가 의사로서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질환은 바로 뇌졸중, 즉 중풍입니다. 왜일까요? 이 뇌졸중은 다른 질환들과 달리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위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뻐근해지는 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게다가 낮보다 심야나 주말 같은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력이 전혀 없는 젊은 사람도, 또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도 예고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의사들조차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 신호와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고 싶지 않고 심장병도 걸리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환을 한 가지 꼽으려고 한다면, 제가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도 뇌졸중, 중풍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고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3대 질환을 꼽으면 첫 번째가 암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심장병과 뇌졸중입니다. 이 가운데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에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각 증상,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어디가 아프다,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체중이 빠진다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심장병만 하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부정맥이 느껴진다든지 가슴이 뻐근하다는 등의 미미한 자각 증상을 느끼면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그렇지가 않죠. 혈관이 막히는 병이든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병이든 전혀 자각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합니다. 특히 밤이나 심야, 또 주말처럼 취약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제서야 급히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새벽에 뇌졸중이 발생한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되는 예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다는 의견을 들을 때가 많죠. 또 하나 무서운 점은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협회 일을 하던 어떤 이사님이 계셨는데, 저녁 식사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마비가 오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분도 이제 한의사였기 때문에 기사님한테, 기사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좀 가주세요 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 심하게 와서 지금도 좀 불편한 상태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분이 아마 그 한의사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증상이 너무 이상하다는 걸 알고 기사님한테 방향을 바꿔서 바로 응급실에 갔지만 출혈이 심해서 아주 큰 고비를 넘겼고 지금도 이제 후유를 앓고 재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뇌 질환은 아무 예고 없이 불행히도 찾아오게 마련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병들은요, MRI를 미리 찍어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당하게 발생하는 것이 뇌졸중이고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뇌질환 환자가 약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구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가 늘어나기 마련이죠. 둘째는 건강검진과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병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구화된 식생활, 또 젊은 세대가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층의 뇌졸중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벼락두통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마치 벼락이 치는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세게 꽝 맞은 것처럼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화장실에서 힘을 준다든지 배에 힘을 주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팅을 들 때, 혹은 허리를 숙여서 청소할 때 나타나죠. 이런 증상은 이제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또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 또 출혈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두통이 있는 경우 MRI 검사를 해볼 수 있죠. 이러면 뇌에 악성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양이 있으면요, 밤에 누워있는 동안 피가 머리로 쏠리고 산소 부족이 생겨서 뇌의 부종이 악화되면서 아침에 두통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제 부종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통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고요. 따라서 밤에 잠을 깨울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가장 아프다면 일반적인 두통이 아닐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눈과 관련된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눈앞이 번쩍거린다든지 시야가 가려진다든지 초점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를 찾게 되지만요, 사실은 뇌혈관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뇌의 창이라고 불릴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거나 아프고 안압이 올라가는 증상도 뇌혈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 증상과 동반된 두통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증상은 바로 눈꺼풀의 이상입니다. 뇌동맥류는 대체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커지면서 눈신경을 눌러서 한쪽 눈꺼풀이 잘 떠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하기 직전의 응급 상황으로서요, 신경외과에서 오히려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빠른 수술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둘러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저희 한의원 환자분 중에 이제 잦은 두통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디 대학병원에 갔더니 별 이상이 없다. 또 다른 대학병원 갔더니 뇌혈관에 좀 이상한 게 보이는데 뭐야 병으로 보인다. 그 세 번째 대학병원에 갔더니 뭐야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결국 뭐야를 확진받고 뇌혈관 수술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단순히 두통뿐만 아니라 이제 편마비가 매번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왔다가 지나가고 해서 이제 MRI까지 찍어본 예인데요. 이분은 그런 증상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뭐야라는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요, 골프 연습이라든지 운동을 하다 갑자기 뒷목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뇌 검사를 해보면은요, 추골동맥 내벽이 찢어지는 박리성 동맥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나 같으면 받지 않을 마사지로 뒷목 마사지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뒷목 마사지를 또 너무 강하게 해도 동맥류의 어떤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뒷목 마사지는 강하게 받지 않도록 이렇게 권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은요,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다른 질환도 없는데 매년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위, 대장, 피검사, 복부 초음파 이런 것들은 하는데 뇌검사는 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로 이제 선택사항으로 넣어놓기는 하는데요. 뇌질환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MRI 같은 뇌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MRI는 종양이나 경색, 그 다음에 출혈 같은 조직 변화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요. MRA는 이제 혈관의 모습, 혈관 부풀거나 막히는 병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따라서 뇌 검사를 한다면 반드시 MRI와 MRA를 병행해서 세트로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뇌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죠. 뇌 동맥류는 혈관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처럼 늘어나는 병인데요.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작아지거나 없어지기가 어렵죠.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인데요.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동맥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3mm 이하의 작은 동맥류는 찢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는지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5mm 이상이면 비교적 크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고려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3mm에서 5mm 그 사이인 경우는 이제 위치, 모양, 환자 나이,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부위에 생겼는지, 모양이 어떤지, 환자가 젊은지 고령인지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바로 고혈압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염분이 많은, 즉 소금을 많이 넣기 때문에 자신이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 섭취량은 상당히 많죠. 따라서 반드시 저염식을 권장합니다. 또한 기름기 많은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고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필수가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뇌혈관 질환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이나 뇌혈관은 몇십 cm 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30년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죠. 여러분 모두 뇌혈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